발음과 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혹은 연기 트레이너들이 발음 발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음과 발성 정말 중요한가요? 정답은 굉장히,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다들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발음과 발성 어떻게 배우셨나요? 연극영화과를 나왔거나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배우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배우를 준비하는 배우 지망생들 어떻게 훈련하고 계신가요? 그 전에 어떻게 훈련해야 발음과 발성 좋아지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알고 하시는 건가요? 먼저 발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흔히 간장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다. 이거 발음 연습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발음이 좋아지셨나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발음 연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발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간장공장 공장장은 발음 연습이 아니라 간장공장 공장장을 위한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간장공장 공장장만 잘 들리게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조음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저장단이라는 말 아시나요? 시옷 발음을 할 때 혀가 어디에 닿아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옷과 디귿의 혀의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원리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발음이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어가 무엇인지, 혀의 위치는 어떠한지, 발음의 입모양은 어떠한지, 발음과 발성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발음은 습관입니다. 몇 주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꼭 시간을 들여서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지난 영상에서 발음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성 훈련을 이야기할 때 흔히 복식 호흡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 이것은 절대 발성 연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리 지르는 연습일 뿐입니다. 그럼 발성 연습이란 무엇일까요? 발성 연습이란 발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원래 자기 목소리로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아기였을 때 누구나 크고 힘찬 목소리로 울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소리를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소리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발성에 문제가 없다면 발성 연습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에게 문제가 되는 발성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허스키하거나 새는 목소리. 이건 대부분 성대의 접지율이 떨어져서입니다. 성대가 벌어졌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비음, 코맹맹이 소리를 내고 있어 듣기 거북할 때. 여러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성대 앞부분을 찌그러뜨리거나 혀뿌리가 구강으로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막아 비강으로 공기가 순환할 때입니다. 세 번째, 소리가 먹먹해서 잘 안 들릴 때. 이 경우 복합적인 이유가 많겠지만 결국엔 압력을 형성해서 비강에 소리가 부딪히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발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연습은 원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명확히 인지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알았다면 교정할 연습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발음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여러분, 발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자음입니다.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을 말하고 모음은 아, 야, 어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 발음이 안 좋을 땐 자음에서 혀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음의 혀의 위치, 이것을 자음의 조음점이라고 합니다.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발음은 시옷, 디귿, 지읒, 리을, 니은입니다. 이 네 가지의 조음점을 명확히 알기 시작하면 발음이 보입니다. 조음점을 이해하려면 치조라는 개념이 먼저 생겨야 합니다. 치조는 윗니와 잇몸이 만나면서 나오는 딱딱한 부분. 윗니 바로 위에 있는 잇몸의 딱딱한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조가 왜 중요할까요? 한글은 치조음이라고 해서 디귿, 시옷, 리을, 니은의 발음이 모두 치조를 닿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디귿, 시옷, 리을, 니은이 모두 치조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정서야, 덩서야, 실장님, 실장님 전부 시옷, 디귿, 지읒의 차이입니다. 차이를 알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옷은 치조를 스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사, 가볍게 스쳐야 합니다. 디귿은 시옷과 같은 위치를 정확하게 닿았다가 떨어지는 발음입니다. 다. 리을은 치조부터 입천장 윗부분을 끌어오듯이 흐른다는 느낌으로 훑어줘야 합니다. 라. 니은은 디귿과 비슷하지만 혀끝 부분만 상향해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나. 여기서 포인트, 지읒 발음입니다. 지읒 발음은 경국의 음입니다. 치조가 아니라 더 입천장 중앙 부분 쪽을 닿아야 합니다. 근데 이때 혀가 치조를 닿으면 정서야 대신 덩서야가 되게 되는 겁니다. 시옷, 디귿, 지읒, 리을, 니은 차이부터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발음 연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수업을 하다 보면 시옷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시옷 발음은 치조를 스쳐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치조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면 강의를 순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시옷 발음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은 디귿 발음과 차이를 두지 못해서입니다. 그 다음 혀 짧은 소리를 내는 것, 그 다음 시옷 발음이 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시옷 발음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옷 발음이 디귿 발음처럼 나는 것은 혀가 치조에 닿는 면적이 너무 많아 된 소리처럼 나는 문제입니다. 사. 시옷 발음은 날렵하고 빠르게 치조를 스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혀에 근육이 생길 수 있게 혀를 빠르게 움직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치조를 스치고 아랫니 쪽으로 혀를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혀가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치조를 건드린 후 혀가 떠 있으면 디귿 발음처럼 닿아버리기 때문에 아랫니 쪽으로 혀끝을 박듯이 사 공격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혀 짧은 소리가 나는 것은 혀가 다른 사람에 비해 앞으로 나와 있을 때입니다. TH 발음 노홍철 씨가 대표적입니다. 선천적으로 혀가 큰 것인지 혀를 앞으로 내미는 습관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지만 시옷 발음을 낼 때 이와 이 사이에 혀가 보이는 형태입니다. 이때는 연습할 때 혀를 뒤로 약간 당긴 느낌에서 치조를 스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이 사이에 혀가 떠 있지 않게 아주 빠르고 공격적인 느낌으로 아랫니 쪽으로 혀끝을 박듯이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시옷 발음이 새는 것은 시옷 발음을 낼 때 혀가 치조에 닿으면 혀가 공기를 막아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혀가 제 위치를 못 가면 공기를 막아주지 못하고 바람이 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새는 소리가 난다면 혀의 문제가 아닌 발성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발성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시옷 발음 다음은 지읒 발음입니다. 지읒 발음은 경국의 음이라고 합니다. 경국에는 혀로 입천장을 긁어보면 딱딱하고 넓은 부분을 말하죠. 지읒 발음은 그 딱딱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나는 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 발음이나 시옷 발음보다 더 입천장 위쪽을 닿아야 합니다. 대부분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읒 발음 역시 문제는 디귿 발음처럼 나거나 짧은 소리가 나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서야, 정서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지읒 발음을 틀리는 이유는 지읒 발음은 더 위쪽을 닿아야 하는데 혀가 앞쪽으로 향해서입니다. 자자자 이것을 고치려면 혀가 입천장으로 힘있게 올라가기 위한 혀 근육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혀가 입천장 쪽으로 올라가려면 입이 그만큼 벌어져서 공간이 생겨야 합니다. 혀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입을 벌리지 않으면 올라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음이 아니라 모음의 입모양을 정확히 해줘야 합니다. 모음의 입모양은 이후 강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리을을 틀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리을 발음도 역시 치조음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죠. 리을은 치조에서 시작해 입천장을 닿은 상태로 끌고 오면서
혀의 양옆으로 공기가 빠져나와 생기는 발음입니다. 문제는 치조에 닿았다가 입천장을 끌어오면서 나야 하는데 치조에 닿았다가 끝이 나서 잘못된 발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끝낼 수, 끝내수 이렇게 말이죠.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시옷은 치조에 스치듯이 사, 사. 디귿은 치조에 닿으면서 다, 다. 리을은 입천장을 끌어오면서 라. 명확히 구분 지으셔야 합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리을 발음 역시 혀의 근육이 리을 발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근육 훈련이 가장 중요하고 입을 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혀의 근육 훈련을 이야기하는데 근육 훈련에 예시를 들지 않는 것은 동영상 강의의 한계 때문에 잘못된 길로 연습을 하게 될까봐 예시를 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혀로 경국의 부분을 쓰다듬듯이 계속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혀에 많은 운동이 될 것입니다. 시옷, 지읒, 리을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의 차이를 이해했다면 디귿과 니은은 크게 훈련하지 않아도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발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음인 시옷, 지읒, 디귿, 리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모음도 알아야겠죠. 단모음의 소리의 위치와 입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우, 아 세 가지의 단모음을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잘 느껴봅시다. 이는 코의 바로 밑쪽에서 소리가 모여서 나는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으는 이보다 소리가 입천장 위쪽으로 조금 더 이동한 걸 알 수 있죠. 잘 모르시겠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잘 느껴보면 소리가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입니다. 우는 소리가 가장 뒤쪽에서 울리면서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의 입모양에서 우 발음을 하곤 합니다. 오는 우보다 조금 앞쪽인데 우는 입술을 까는 것이고 오는 입술을 오므리면서 납니다. 오오오 오. 우우우 우. 어는 그냥 입을 편하게 벌리고 하면 됩니다. 아는 의와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으아 이렇게 해보면 위쪽에서 아를 하면 성대 쪽으로 소리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해볼까요? 으아 애와 애가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사실 단모음은 신경 안 써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거울을 보고 턱 밑에 자기 손을 대어보는 겁니다. 여름엔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음식물이 상하기 쉽고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턱이 손에 닿나요? 딱 1cm만 더 움직여 봅시다. 생각보다 1cm만으로도 어색한 느낌이 들 겁니다. 1cm도 잘 움직이려 하지 않죠. 단모음은 입을 많이 벌리는 습관만 들여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이중모음. 이건 좀 복잡합니다. 단모음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단모음에서 이중모음 소리를 내곤 합니다. 배우가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배우가 되려면 이거 신경 써야 합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니까요. 자, 그럼 이중모음은 무엇인가? 오 단모음, 아 단모음이 만나서 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모음이란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두 개의 모음이 한 글자를 이루는 거죠. 핵심은 빠르게 입술을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와 이것을 빠르게 와. 오 발음 플러스 아 발음이 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모음은 단모음에서 단모음으로 빠르게 변해줘야 합니다. 위를 이처럼 하죠. 예. 우, 이, 우이, 우이, 위, 위. 우이, 위. 원은 어처럼 하죠.
어려워. 우, 어, 우어, 워, 워. 우어, 우어, 워. 왜는 애처럼 하죠. 왜 그래? 오, 에, 오에, 오에, 왜. 오에, 오에, 왜. 요는 오처럼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 오, 이오, 이오. 이요, 이요, 요. 이해하셨죠? 기본이 안 되고 잘할 수 있는 직업은 없습니다. 명품과 이미테이션은 아주 작은 기본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이제 발성을 알아볼까요? 수업을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허스키하거나 새는 소리가 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허스키나 소리가 새는 건 같은 맥락이기에 묶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발성도 원리를 알아야 객관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봅니다. 목소리가 강하면서 허스키가 나는 것.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약하면서 허스키가 나는 것. 안녕하세요. 그럼 원리부터 알아봅시다. 일단 허스키나 새는 소리는 거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성대 접지. 성대가 잘 붙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잘 붙지 않을 때 허스키나 새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대가 잘 붙느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압력입니다. 흔히 복식 호흡을 하라고 하 이런 것들도 원리는 압력을 키우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작정 압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강도에 맞게 압력이 형성돼야 하고 딱 그만큼만 성대가 붙어주면 되는 겁니다. 너무 과압이어도 문제가 생기고 저압이어도 문제는 생깁니다. 성대 접지와 압력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소리를 낼 때 그때 비로소 발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허스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하고 힘있는 목소리인데 허스키가 같이 나는 것. 이때는 압력이 부족해서 허스키가 나는 게 아닙니다. 압력이 너무 과하거나 성대를 찌그러뜨려서 소리를 내는 습관이 있거나 식도염, 음주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성대가 뒤쪽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성대가 잘 닫혀 있는 사람보다 공기가 많이 나와서 허스키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많은 훈련법이 있지만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최대한 힘을 빼고 깍, 깍. 성대가 떨어질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깍, 깍, 깍. 안녕하세요. 이렇게 조금씩 성대를 붙이고 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약하고 퍼지면서 허스키가 나는 것. 소리가 퍼지면서 허스키가 나는 것은 압력이 부족해서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압력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소심해서, 말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퍼뜨려서 소리를 잘못 내다 보니 말을 하면 목이 아파서 등 여러 가지지만 결론은 압력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소리를 비강 쪽으로 모아주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압력이 생기면 소리가 비강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압력을 늘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하고 강하게 공기를 뱉는 겁니다. 우우우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성대가 잘 붙어야 하고 말하고자 하는 만큼 압력이 있어야 한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훈련합시다. 오늘은 비음, 콧소리, 코맹맹이 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음,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염. 두 번째, 성대 접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우, 성대는 올바른데 비염이 너무 심해 코가 막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발성 훈련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사실 비음의 90% 이상이 바로 이 성대 접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응, 미음, 니은처럼 비강기류를 타는 단어에서 코에 걸리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대부분의 비음은 성대가 올바르게 붙어있지 못하고 벌어져 있어 말을 할 때 그 벌어진 공간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호흡을 내뱉게 됩니다. 그렇게 비강 쪽으로 소리가 한 번의 상향에 밀어내듯 소리를 내면서 비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대가 벌어져 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목이 빨리 쉰다는 겁니다. 벌어져 있는 성대에 공기가 긁고 지나가면서 성대를 마르게 하고 음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을 통해 고치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훈련법이 있지만 동영상 강의에서는 소통에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이거 한 가지만 해봅시다. 일단 본인이 평소에 콧소리를 내고 있다 혹은 그런 지적을 받았다면 먼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시면서 편하게 연습 문장을 읽어봅니다.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얘기 역시 다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개를 뒤로 90도로 꺾고 다시 연습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얘기 역시 다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소리가 달라지는 걸 느끼시나요? 잘 모르시겠다면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면 그냥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두껍고 둔탁한 소리가 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그렇게 목소리를 바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성대가 붙는 느낌을 잡아야 한다 입니다. 목을 꺾게 되면 공기가 구강과 비강으로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콧소리가 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성대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또 하나, 성대에서 앞쪽으로 밀어내듯이 이렇게 소리를 내보세요. 뭔가 더 무겁고 두꺼운 그 느낌이 성대가 붙는 느낌입니다. 그 소리의 밸런스를 느끼고 유지하며 말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콧소리가 사라져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응, 미음, 니은이 들어가는 단어나 발음은 2차적으로 제거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오늘은 먹먹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먹먹한 소리가 뭘까요? 먹먹한 소리는 결국 소리가 퍼진다 입니다. 소리가 퍼졌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대의 문제인가? 발성의 문제인가? 첫 번째, 성대의 문제는 앞에서 계속 얘기해왔듯이 성대 접지의 문제입니다. 공기가 성대를 지날 때 성대의 앞뒤가 잘 붙어있지 못해서 공기가 새어나오는데 압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소리가 발성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하게 퍼지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때는 일단 소리를 모아주는 것, 그러니까 발성점을 비강 쪽으로 만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얼굴을 찡그러뜨리며 이렇게 소리를 따라해보면 자연스럽게 성대가 붙고 소리는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발성의 문제. 이때 발성의 문제를 보이는 케이스는 성대 접지는 잘 되어서 소리가 성대를 통과했으나 공기의 흐름이 비강이나 구강으로 향하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대부분은 소리를 뒤로 당기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소리를 뒤로 당기는 이유는 첫 번째, 자신감이 없게 말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입 공간이 넓어서 소리가 비강이나 구강으로 도달하지 못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입을 벌리지 않고 말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 답답한 소리에 더 가깝습니다. 발성에 문제가 있어서 먹먹한 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유가 뭐가 되었든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나아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말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말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스타카토로 음을 때리면서 소리를 내는 버릇을 들이도록 훈련합시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지금까지 기초적인 모음, 이중모음, 그리고 자음의 위치를 알고 연습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 전달을 위한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봐야 합니다. 배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연기할 때만 쓰는 이상한 어조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쪼라고 부르죠. 연기쪼, 연극쪼, 혹은 네 연기엔 쪼가 있어, 이렇게 말이죠.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읽지 못하고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말을 밑으로 끌어당기는 형태, 혹은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호흡이 터져나가는 형태. 이상합니다. 괴상합니다. 즉, 쪼라는 건 이상하게 말한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상하게 말하는 배우 지망생이 오디션에 붙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우가 되기 위해선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 전에 여러분, 고저장단이라는 말 아시나요?
전 강의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 고저장단이란 강세를 줄 때 높거나 낮거나 길거나 짧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표준어는 강세를 줄 때 고저장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어는 한 글자, 한 발음, 한음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요.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 첫째, 표준어란 한 글자, 한 발음, 한음이라는 걸 인지 못하고 두음으로 내는 문제. 인생의 잔인함을 둘째, 소리가 터져나가는 문제.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게 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호흡과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을 할 때 호흡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들숨과 날숨이 알아서 균형을 잡게 되죠. 그러나 읽거나 연기할 때는 무엇인가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이상한 말하기의 정체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하기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본이 되지 않고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연기를 잘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다음 강의부터는 말하기에 있어 다양한 문제와 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말하기 훈련의 시작은 자신이 할 말에 대한 목적과 그 목적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알고 강조해야 한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저장단과 정확하게 끊어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끊어 읽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던 문장이죠. 끊어 읽기가 잘못되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문장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리죠. 또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이 문맥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어디서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끊어 읽기를 해야 하는 부분을 자세히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뒷부분에서 끊어 읽는다. 저는 부모님 생일 선물을 어떤 걸로 준비할지 며칠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 역접과 양보 어미의 뒷부분을 끊어 읽는다. 역접이란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전할 때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뭐뭐지만, 뭐뭐일지라도, 뭐뭐한다 해도 등의 뒷부분을 끊어 읽는 거죠. 비가 계속 내려서 더위는 많이 가셨지만 습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느린 걸음일지라도 제 꿈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세 번째, 순접과 인과 어미 뒷부분에서도 끊어 읽게 됩니다. 순접은 앞의 내용과 순조롭게 이어지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리고, 그러니, 그래서, 그러므로 등으로 이어질 때를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저까지 모두 4명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러니 꼭 우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접속 부사구의 앞부분에서도 끊어 읽게 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령 등의 앞부분을 말합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잡곡류, 예를 들어, 보리, 수수, 조, 콩, 팥 등을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좋다. 마지막으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의 뒷부분에서도 끊어서 읽습니다. 뭐뭐에서, 뭐뭐 때, 뭐뭐까지, 뭐뭐으로 등의 뒷부분입니다. 어제 롯데월드몰 앞에서 불꽃축제를 봤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끊어 읽기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공부해봤는데 생각보다 참 많고 복잡하시죠? 사실 모든 부분을 다 끊어 읽으면 의미 전달이 안 되고 뚝뚝 끊기게 되죠. 여러분, 읽으려고 하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하지만 말하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복잡한 끊어 읽기를 우리는 이미 살면서, 대화하면서 모두 학습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연기한다가 읽는다는 개념이 되면 이렇게 어렵고 연기한다가 말한다가 되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끊어 읽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읽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 말해봅시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자, 끊어 읽기까지 되었다면 말은 자연스러워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갖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들에 대해 몇 가지 예시와 문제 해결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문제. 기초가 끝나서 말하는 것은 명확해졌으나 자기 목소리로 말을 하지 않고 발음을 잡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본인 목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기초 말하기 훈련에서 본인 목소리를 찾지 못하면 진짜 말할 때와 다르게 연기할 때 꾸며낸 목소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배우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듣는 이 혹은 관객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게 불편한 연기, 말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 흔히 성대를 아래로 눌러서 조이고 있는 형태인데 혀가 떠 있거나 새는 소리가 날 때 그것을 잡기 위해 힘을 주다 보니 생기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대를 눌러내리고 힘을 주면 본인도 듣는 사람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목이 금방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본인 목소리를 쓰는지 변조를 한 것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먼저 본인이 통화한 것을 녹음해보고 연습 문장을 녹음한 후 두 가지의 목소리의 밸런스가 다르다고 느끼면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발음을 위해 목소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목소리에서 맞는 발음을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내고 본인의 발음을 찾을 때 그것이 개성이 되고 배우라는 것은 개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무엇인가 꾸며내고 누군가를 따라하는 순간 관객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목소리를 변조하는지 판단하는 게 힘들다면 사실주의 연기 아카데미에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곡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성대 접지, 호흡의 양, 횡격막의 압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을 고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영상에선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인이 목소리를 변조한다고 판단되는 분은 일단 자신이 최근에 했던 이야기들을 하다가 중간중간 교재의 한 부분을 툭 던져보는 겁니다. 여권 발급 어디 사냐고 하니까 강남구청으로 가라는 거예요. 맞은편에 있다고.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얘기 역시 다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진짜 본인이 하는 말 중간에 툭툭 교재나 대사를 던져보면서 목소리가 변하는지 체크해보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본인의 것이니 그 밸런스로 말하는 것, 연기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더 극사실주의 연기를 표방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왜곡이 있다면 오디션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각자 자신의 목소리가 올바른지 확인하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오늘은 소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는 성대에서 만들어지고 호흡의 양에 따라 음의 높이나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다 보면 소리의 위치가 앞이나 뒤로 변화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또한 본인의 평소 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소리를 변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소리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소리가 앞으로 이동한다. 소리가 앞으로 쏠리거나 말을 잘하다가 강세에서 소리가 튀어나가거나 말이나 연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호흡이 부족하면서 말이 빨라지는 것이 소리가 앞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호흡이 나오는 속도와 입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이미 빨리 말하기 위해서 앞으로 쏟아지는데 입의 속도가 그것을 못 따라가면 말의 강세가 툭툭 튀고 소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발음이 꼬이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 심하면 말을 더듬거리는 습관까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뒤로 이동한다. 소리가 뒤로 이동해서 먹먹한 소리 혹은 답답한 소리가 날 때는 대부분 성격적인 부분이 작용됩니다. 소심한 분이나 발음이나 발성에 자신이 없어서 위축되거나 혹은 말을 흘리는 습관이 있을 때, 그럴 때 소리가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배우가 어떤 상황에서 일부러 그렇게 연기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런 형태의 연기나 말하기는 잘못된 것이니 훈련을 통해 고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소리가 앞으로 튀어나가거나 발음이 밀리는 것, 말을 더듬는 것.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과호흡입니다. 과호흡이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들이쉴 때는 많이 들이쉬고 내뱉을 땐 조금만 내뱉게 되면 몸 안에 호흡이 남아있는 과호흡 상태가 됩니다. 과호흡이 되면 몸에서 버티는 힘, 그러니까 압력이 형성이 되고 이 잘못된 압력 때문에 발음이 밀리거나 앞으로 다 튀어나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흔히 쪼 혹은 연기, 연극쪼라는 것도 다 과호흡에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하나만 따라해 봅시다. 말 시작 전에 하고
호흡을 반쯤 뱉어내고 들이쉬지 않고 말을 이어붙이는 겁니다.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얘기 역시 다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의 양이 얼마 남지 않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쏠리거나 튀지 못하는 상태가 만들어지죠. 중간에 숨을 들이쉬면 또 반 정도 뱉어내고 말을 하는 식으로 훈련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먹먹하고 뒤로 간 소리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자신감 문제나 위축된 분 혹은 성대 접지가 안 돼서인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주의 연기 아카데미의 노하우를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볼펜이나 젓가락을 가지고 윗입술을 까서 잇몸을 보이게 해준 상태에서 말을 해보세요. 소리가 자연히 코, 비성으로 잘 붙게끔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멀리 있는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소리를 내보면 다른 조정을 하지 않아도 소리가 점점 앞으로 비성으로 이동하며 명확한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소리가 앞으로 안 나거나 혼자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주의 연기 아카데미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코치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안녕하세요. 사실주의 연기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쪼를 쓴다, 쪼가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실주의 연기 아카데미에 수강 중인 수많은 학생들이 쪼를 쓰고 그렇게 읽거나 연기를 하는데 본인이 쪼를 쓰는 것을 인지 못하다가 녹음을 한 후 들려주면 그때서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쪼는 뭐고 왜 사용하며 왜 인지를 못하느냐 이런 질문들과 답을 알아야겠죠. 쪼가 무엇인가 하면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정한 박자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말을 할 때 일정한 박자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한 박자는 호흡 혹은 호흡을 기반으로 한 강세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치지 않고 연기를 하게 되면 그 배우는 관객에게 사실적인 인간으로 보이지 않고 그저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됩니다. 요즘처럼 사실주의적 연기를 요구하는 드라마, 영화 등 매체 연기에서 쪼를 사용하게 되면 더욱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꼭 고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쪼를 고치려면 쪼를 왜 쓰는지 알아야겠죠. 쪼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과호흡 때문입니다. 바로 전 강의에서 과호흡에 대해 설명했었는데요. 과호흡이란 말 그대로 호흡을 과하게 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움직일 때, 일할 때 혹은 자면서까지 숨을 어느 순간이라도 멈추거나 신경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양이 100이면 평소 우린 5% 정도만 사용하며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합니다. 나머지 95는 뛰거나 물에 빠지거나 힘을 써야 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저장 공간이 있는 것뿐 말을 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 지망생들이 연기할 때 혹은 입시 연기, 연극영화과 졸업 후 아주 특이한 버릇이 생깁니다. 시작할 때 숨을 끌어모아 많이 쉽니다. 예를 들어보면 평소에 들이쉴 때 5, 연기를 시작하려 들이쉴 때 100, 그리고는 연기를 시작할 때는 몸에 익혀져 있는 5%의 호흡으로만 말이나 연기를 하죠. 그럼 95%가 남게 되죠. 그럼 몸은 숨을 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95%의 호흡을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 밖으로 공기를 밀어내려는 압력이 생깁니다. 근데 연기하는 사람은 아직 숨이 남아있으니 말을 계속 하려 하고 몸은 공기를 밖으로 뱉으려 하고 그럼 압력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렇게 압력이 높아지다 보면 소리가 터져나가는 구간이 생기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일정한 박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상하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관객은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쪼를 사용하는지 인지를 못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인지는 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친구들과 인지 자체가 안 되는 분들로 나뉘어질 텐데요. 다음 2부에서는 쪼에 대한 조금 더 다양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저번 시간 쪼가 형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쪼를 쓰는 것이 인지가 되는지, 만약 안 된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이니 사실주의 아카데미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쪼를 왜 쓰는지, 왜 인지가 안 되는지, 어떻게 고치는지. 사실주의 연기 아카데미에 많은 노하우가 있지만 이것을 다 설명하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온라인상의 설명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설명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며 대사를 읽어보고 녹음 후에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쪼를 사용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꼭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트레이닝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단 표준어라는 것은 한 글자에 한 발음, 한 음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쪼를 쓰게 되면 대부분 호흡이 과해지니까 그 압력을 버티고 발음을 하기 위해 누르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인생애가 아니라 인생애 끌면서 두 발음, 두 음을 내게 됩니다. 잔인함을이 아니라 잔인함을처럼 두 발음, 두 음을 내면서 강세가 두 음이나 두 발음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얘기 역시 다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얘기 역시 다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글자, 한 발음, 한 음이 아니라 한 글자, 두 발음, 두 음을 내는 형태가 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표준어는 고저장단, 그러니까 높고 낮고 길고 짧음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강세를 줘야 하는데 이렇게 끌어서 발음하는 것은 이미 말에서 벗어난 연기할 때만 나오는 잘못된 형태의 말, 즉 쪼입니다. 예제 문장을 읽고 녹음해 보시면서 본인이 고저장단을 사용하는지 두음을 내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형태의 대표적인 쪼는 어미를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얘기 역시 다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연기를 할 때는 저렇게 많이 반복되지 않아서 잘 모르고 한 줄 한 줄 들으면 이상하지 않지만 1분가량 독백이 길어지면 같은 박자에 상향, 하향하고 그렇게 되면 듣는 이에겐 패턴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향만 하거나 하향만 하는 어미는 쓰는 사람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짧게 보면 보이지 않지만 길어지면 패턴이 보이는 형태여서 사용하는 사람이 더욱 인지가 안 되고 문제를 제기해도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는 사람은 모르고 듣는 사람은 바로 알아차리는 아주 큰 문제인 거죠. 긴 텍스트를 읽어보며 상향, 하향의 패턴을 갖는지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강세를 줄 때 소리가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앞에 강의에서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압력이 생겨서 강세를 줄 때 소리가 앞으로 쏠려 튀어나가면서 발음이 뭉개지고 새버리는 특징을 갖습니다.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얘기 역시 다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의 위치가 앞으로 쏠려서 터져나가듯이 말하면 발음의 조음점이 무너지고 소리가 새면서 마찬가지로 쪼를 만들게 됩니다. 본인이 텍스트를 읽으며 소리가 새는지, 강세를 줄 때 소리의 위치가 앞으로 튀어나가지는 않는지 잘 들어보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쪼를 쓴다면 꼭 좋은 선생님을 찾아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기를 벗어나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이 안 된 상태로 상위 챕터를 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본 말하기와 발음, 그리고 소리가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오디션을 아무리 본다 한들, 프로필을 아무리 돌리고 노력한다 한들, 행여나 촬영을 할 기회가 온다 해도 여러분은 기본기에 발목이 잡혀 배우가 될 기회를 잃게 될 겁니다. 경력이 있거나 연극영화과를 나왔다고 자만하지 말고 학원 좀 다녔거나 연기를 좀 배웠다고 자만하지 말고 진짜 원리를 알고 이해하고 본인을 모니터링하며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배우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또 다른 문제, 쪼만큼이나 아주 안 좋은 형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저번 시간 2개의 강의에서 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엔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정지입니다. 숨정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숨정지. 숨정지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숨을 정지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차이를 느끼시나요? 숨정지는 말을 할 때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에 호흡이 존재하느냐, 호흡이 정지된 상태로 시간이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연극영화과 나오신 분이나 연기를 해보신 분들 중에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분들, 혹은 연극이나 연기를 보고 있는데 답답할 때,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모두 숨정지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집중력이 있고 몰입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 겁니다. 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느냐? 바로 실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단 한 번도 호흡을 정지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는 이에게 사실적이지 못한 불편함,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관객은 배우의 호흡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입이라고 하죠. 근데 배우가 평소 보편적으로 숨을 쉬어야 할 때서 숨을 안 쉬면 관객도 그 호흡을 따라가다 보니 숨이 막히게 되고 가슴이 답답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포영화에서 의도적으로 무섭게 하기 위해 사운드를 줄이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든지,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배우가 위기에서 숨을 못 쉬고 불안해할 때 관객은 같이 긴장하고 의도된 호흡으로 따라갑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곤 배우는 숨을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연기하는데 숨을 정지하는 걸까요? 숨을 정지하는 것은 과호흡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다 설명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숨을 많이 들이셔서 압력이 생겨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 숨이 순간순간 멈추게 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숨정지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전부 다 호흡의 운용, 그러니까 호흡이 안정되지 않아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엔 숨정지의 형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숨정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숨정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쪼를 근간으로 파생된 것. 그러니까 호흡을 많이 들이쉬고 시작해 압력이 형성되고 그 압력을 버티다 보니 숨을 자연스럽게 쉴 수 없고, 그 버티는 힘 때문에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사이에 호흡이 닫혀서 숨 정지가 생기는 경우. 두 번째, 비음. 그러니까 코맹맹이 소리입니다. 호흡을 많이 들이쉬고 버티는 식으로 말하다 보니 압력이 생겨 소리의 위치가 점점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말을 하면 할수록 코맹맹이 소리가 심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숨정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건 본인은 90% 이상 인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본인은 분명히 숨을 쉽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말했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한 사이클이라면 대략 5초 정도. 말이나 연기도 이 사이클 안에서 말과 호흡이 자연스럽게 얽히고 설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숨정지는 들이쉬는 건 3초, 내쉬는 건 30초. 이런 사이클을 갖습니다. 그러니 관객이 혹은 연기하는 배우가 편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인간이 느끼는 보편 타당함에서 이미 벗어난 형태로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대부분 본인은 숨을 쉬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숨을 쉬긴 쉬었죠. 불편하게 말이죠. 특히 이 문제는 연기를 많이 해본 사람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나고, 많이 해본 사람이 이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숨을 정지시켜서 압력이 상승한 게 집중력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그것이 에너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한두 달 어설프게 복식 호흡이네, 발음 훈련이네 하고 본인이 기본 말하기가 된다라고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 꼭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하는 습관부터 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 오늘은 기초 말하기의 마지막 단계,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속도 조절이란 뭐냐 궁금하시죠? 저희 사실주의 연기 아카데미엔 그동안 연기 교육기관에서 한 번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생소한 방법들과 접근법이 많지만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건, 이제까지 제가 한 강의도 오늘 이야기할 속도 조절도 기초 훈련을 말하는 것이지 연기 훈련이나 연기 강의가 아니라는 것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누구나 말을 하다 보면 말의 속도가 생기고, 이 속도는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말을 하다가 흥분하거나 재미있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재미없거나 따분하거나 자다 일어나면 말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럽니다.
또 줄거리를 말하면서도 단어의 조합이나 강세 때문에 말의 속도는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같은 대사를 똑같이 받고 연기를 한 명씩 발표하면 본인 빼고 다 비슷하다 느끼신 적 없나요? 심지어 다른 대사를 하는데도 다 비슷하게 들리고 지루한 적 없나요? 대부분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가끔이 아니라 거의 다른 이의 연기를 볼 때마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사실주의 연기 아카데미의 연구 중 한 명의 수강생에게 글자 수가 같고 상황들은 제각각인 20개의 텍스트를 준 후 녹음을 하고 분석한 결과 20개의 각기 다른 텍스트가 약간의 오차만 있을 뿐 거의 같은 시간에 끝이 났습니다. 20개의 텍스트 모두를 한 가지의 속도만 사용했다는 말이죠. 사람이 진짜 말을 할 땐 얼마나 많은 속도의 변화를 갖고 그 변화가 얼마나 다채로운 강세를 만들고 그 강세와 변화들이 그 사람의 목적을 어떻게 대변하는지 또 그것이 듣는 사람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배우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속도 변화 훈련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를 바꾸면 발음과 발성이 깨지게 됩니다. 평소 속도에서는 괜찮았는데 빠르게 말을 하니까 조음점이나 호흡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발음이 세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느리게 말할 땐 말과 호흡만 느려야 하는데 혀가 같이 느리게 움직이면서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의 속도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훈련하며 속도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안착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을 할 수 있고 속도 변화는 누구나 평소에는 하는 것입니다. 연기할 때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할 수 있는 것을 연기할 때도 할 수 있게 훈련하는 것뿐입니다. 같은 텍스트를 속도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그것을 섞어보고 또 즉흥적으로 속도를 변화하는 훈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합시다.